안녕하세요. 토부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이쌤입니다. 쌤 필기 35 문항 중에 2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폐결핵도 가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쌤 보겠습니다. 폐결핵. 자, 결핵균이 우리가 폐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죠. 1번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다. 아니죠. 결핵균이 들어가 생기는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이다. 자, 2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받는다. 이런 질문은 가장 많이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단 검사를 한다. 자, 3번 증상이 좀 약을 준다한다. 아니에요.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약의 종류 굉장히 양도 많습니다, 선생님. 약을 중단하게 되면 결핵균이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시간이나 일정 기간 동안 꾸준하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자, 4번 대체로 오전에 고열이 있나요? 선생님 아니죠. 오후에 고열이 있죠. 그래서 새벽녘에 식은땀과 함께 열이 내리는 대표적인 증상이 결핵의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한다? 무증상이다. 그래서 결핵인 대상자들은 같은 공간에 둘이 앉아있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한다? 비말로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공용해서 써도 결핵균이 옮지는 않아요, 선생님.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에 보시면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이 나오죠. 보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5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자, 수분 섭취 제한의 질병은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자, 우리가 5가지 한번 볼까요? 수분 섭취 제한에 되는 질병. 자, 신부전, 그 다음에 간경화, 그 다음에 부신피질, 자, 그 다음에 하나, 갑상선 기능저하.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이나 책에 나와 있죠, 선생님. 요 5가지가 뭐다?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울 때는 우리가 뭐로 외우나요? 심신간부 플러스 뭐다? 갑상선 기능저하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이렇게 가수 심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자, 선생님 기억할게요. 심신간부 플러스 뭐다? 갑상선 기능저하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걸 뺀 나머지 증상들은 다 뭐다? 방광염, 고혈압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수분 섭취를 곤자 많이 먹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3번으로 갈게요. 자, 23번 혈액 내 적혈구가 부족하여 우리가 몸에 산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 함께 복용하면 도움을 되는 비타민. 그럼 우리가 혈액 내 적혈구가 부족하여 몸에 산소를 충분히 주지 못할 때 생기는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빈혈이죠. 빈혈이에요, 선생님. 자, 이게 단독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혈액 내 적혈구 부족할 때 생기는 질병 빈혈이에요. 자, 빈혈은 뭐가 모자라나요, 선생님? 철분이 모자라요. 자, 그럼 철분하고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 철분은 뭐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비타민 C하고. 그렇죠? 답은 3번. 이런 걸 외울 때 이런 건 선생님 우리가 철분은 비타민 C, 칼슘은 뭐하고 같이 먹어야 되나요? 칼슘은 비타민 D하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럼 외울 때는 자, 남편 이름은 뭐다? 철분 C, 와이프 이름은 뭐다? 칼슘 D. 이렇게 외우면 돼요, 선생님. D. 자, 우리가 철분 C, 칼슘 D. 둘이는 뭐다? 궁합이 좋은 부부다라고 외우면 돼요. 그러면 칼슘에서 비타민 D는 80%가 어디서 생성이 되나요? 햇볕. 그렇죠? 햇볕에 우리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선생님 보도록 할게요. 자, 쌤 2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증상을 가진 노인성 질환으로 맞는 것은. 자, 운동 시 악화되고 안정 시 좋아진다.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져 있는 경직 현상이 있다. 날씨에 따라 통증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자, 쌤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건 다 뭐예요, 선생님? 퇴행성 관절염 3번이네요. 자,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몸 스트레칭 한 30분 해주면 좋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인 대상자에게 권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다면 뭘까요, 선생님? 우리가 흙길을 걷게 한다든가. 자, 흙길을 걷게 하면 좋겠죠, 선생님. 우리가 산책을 한다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럼 우리가 좀 더 추가해서 좀 보면은 체중을 일단은 조절하면 훨씬 더 다리에 우리가 압력이 덜 가져서 편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위로 올라갈게요. 자, 25번 보면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특성으로 맞는 것하고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1번 성적 욕구가 감소된다. 노화에 따른 성적 욕구가 감소되지는 않아요, 선생님. 자, 분비물이 증가한다. 분비물은 어떻게 한다?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질염 같은 게 잘 걸려요.
자, 그럼 난소는 작아진다. 맞네요. 선생님 답은 3번. 난소 작아진다. 자, 선생님 방광 용적이 300ml로 증가한다? 아니에요, 선생님. 방광 용적이 250ml로 감소하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자주 마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변 굵기가 어떻게 된다? 가늘어진다. 왜요, 선생님? 방광 탄력이나 근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 굵기가 가늘어져요. 자, 셈에서 비뇨생식계의 특징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으로 갈게요. 선망. 자, 26번 선망과 관련된 증상으로 맞는 걸 물어보네요. 자, 선망은 선생님들이 나오면 거의 맞추기도 하고 또 우리가 침이하고 비교하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망인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아니에요. 선망인 대상자는 입원하거나 들어올 때 난리 칩니다. 급격하게 우리가 발생을 해요. 자, 약물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뇌적인 문제가 있어서도 우리가 발생하기도 하죠. 자, 수면 양상은 어떻게 된다? 불규칙하다. 밤에 잠 안 자고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선생님. 자, 그 다음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람을 아예 못 알아봐요. 나중에 알아보죠. 처음에 알아보지 못해요. 자, 주의 집중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올 때 가장 어려웠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선망인 대상자들은 난리치고 옷 벗고 소리 지르고 뛰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증상 중에 하나가 선망이에요. 자, 의식의 변화도 아주 있죠. 네. 의식의 변화도 있고, 자, 주의 집중이 떨어지고, 자, 급격하고, 그 다음에 증상의 기복도 심하고, 감정의 기복도 심한 게 뭐다? 선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망인 대상자 우리가 치료할 때가 나오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대상자가 많이 찾아와서, 자,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접촉의 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사람들을 많이 만난 접촉의 수는 어떻게 했나 줄여줘야죠. 줄인다. 그쵸? 더 산만한 상황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대상자가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어떻게 한다? 줄여주고. 가족들은 자주자주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가족은 자주 만난다. 그래서 사진도 보여주고, 우리가 친압력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야간에는 어떻게 할까요? 야간에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커튼을 쳐준다. 커튼 쳐주고 어떻게 한다? 밝은 불. 불을 켜준다. 불을 켜준다. 뭐 이런 정도가 우리가 선망을 우리가 케어하는 방법이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야간에 왜 커튼도 쳐주고 밝은 불을 켜놓을까요? 왜요? 한시가 보이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날 잡으러 누군가가 목을 쪼린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커튼 쳐주고 야간에도 등을 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선망 통과할게요. 자, 27번 욕창. 욕창 나옵니다, 선생님. 욕창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자, 가끔 거리가 먼 것은 옳지 않는 것이 80문항 중에서 몇 번씩 나오기도 해요. 자, 우리가 욕창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욕창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오랫동안 와상 상태. 자, 우리가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욕창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맞는 거죠. 자, 대상자를 잘못 끌어올려 피부가 벗겨진 경우, 그 벗겨진 피부로 욕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욕창인 대상자들은 우리가 옮길 때 조금씩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창이 생길까봐 우리가 한 번에 끌지 않습니다. 자, 3번. 피하지방 감소. 가끔 잘 나오는 답 중에 하나가 피하지방 감소. 충격을 작용해주는 지방이 줄어들어도 어떻게 한다? 욕창의 원인이 생기죠. 또 요변 실금, 변을 많이 보거나 오줌을 소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걸릴 확률이 높죠. 자, 5번. 자극이 없는 비누를 사용한 건 욕창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끔 나오는 문제가 뭐죠? 선생님, 영양이 불충분할 때 또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영양이 불충분하다. 그럼 어떤 영양이 우리가 소가 불충분할 때 선생님,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욕창일 때 뭘 기억해야 된다? 단백질을 기억해야 된다. 또 하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잘 나오는 것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피하지방 감소, 단백질 이런 거가 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통과하도록 할게요. 자, 28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네요, 선생님. 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 걸릴 위험성이 높다. 자, 답은 딱 나오네요. 면역력 저하. 자, 일주일 정도면 통증이 사라진다? 아니에요.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1년 이상. 자, 세균성 질환이다? 아니죠. 수도바이러스. 수두라는 바이러스에서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몸 전체에 퍼져 있다. 자결감은 맞아요, 선생님. 그런데 수포가 몸 전체 때문에 틀렸네요. 자, 우리가 작은 물집들이 띠 모양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생기는 게 뭐다? 우리가 대상포진이에요. 자, 과거 뭐를 알았던 사람, 수두를 알았던 사람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이 접종해야 되는 백신은? 자, 하고 물어보네요. 자,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접종해야 되는 백신은 딱, 선생님 뭘까요? 답은 1번이네요. 자, 이런 걸 외울 때는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자, 우리가 65세 이상, 우리가 뭐 먹어야 된다? 대패 삼겹살 먹어야 된다. 대패 삼겹살.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죠. 자, 65세 이상에서 대패 삼겹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포진하고 폐렴 꼭 맞아야 한다. 자, 10년마다 한 번씩 추가 접종해야 되는 거 있어요. 자, 10년마다 우리는 한 번씩 뭘 해야 된다? 파티 열어라. 파티. 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파상풍, 디프테리아. 자, 추가 접종해야 된다. 그래서 T가 D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는 뭐다? 독감 예방 접종.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인플루엔자.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65세 이상에는 뭘 먹어야 되는 대패 삼겹살 꼭 먹어라. 자, 그 다음에 10년마다 한 번 추가 접종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 해라? 파티해라. 파상풍, 디프테리아. 자, 1년마다 한 번씩 맞는 거 뭐다? 독감, 인플루엔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선생님. 30번. 도파민 하면 딱 머릿속에 뭐가 나와야 된다? 파킨슨 하고 나와야 되겠죠, 선생님? 자,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신경세포가 파괴돼서 안정시에 떨림 증상 1번 무표정, 그쵸? 2번 동작이 느려지거나 질질 끄는 듯한 보행. 자, 우리 걸을 때 어떻게 해요? 다리를 올리지 않고 질질 끌면서 걷죠. 이게 파킨슨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대상자 우리는 케어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끊임없이 뭘 해줘야 되나요? 끊임없이 우리가 스트레칭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파킨슨 질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31번으로 갈게요. 자, 이런 거 선생님들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딱 나오네요. 보겠습니다. 자,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맞는 거예요. 자, 운동의 강도, 기간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대상자가 결정하겠죠, 선생님. 자, 운동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 자, 우리는 보통 운동이 충분히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지만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운동하는 자, 언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한다. 중간중간. 그렇죠.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 실시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고강도가 아니라 저강도의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한다. 자, 답은 5번이네요.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자, 그래서 5번. 자, 통과할게요. 자, 32번 가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업무 중 대상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보고하는 형식으로 맞는 거예요. 자, 갑자기 나빠졌어요. 응급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두 보고해야 되겠죠. 구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속함이 장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뭘까요, 선생님? 우리가 정확성이나 서면으로 보고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서면 보고의 장점은 뭘까요? 빨리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다? 보존하거나 정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응급이다. 그럼 무조건 구두 보고. 자,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하면 서면 보고가 되겠죠. 1번하고 2번을 합쳐놓은 게 전산망 보고가 됩니다. 자, 34번에서 우리가 보기 전에 33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임종 적응 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종 적응 단계를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임종 적응 단계 5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보시면 자, 부분, 타, 우, 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부정, 분노, 타협, 부분 타우수, 우울, 그 다음에 수용이 있어요. 자, 그럼 부정이라는 거는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해필 나야 하고 왜 지금이야 라고 불평을 시작해. 이건 뭐예요? 분노겠죠. 자, 나는 지쳤어 하고 체념해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나는 지쳤어. 이제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자,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한다? 강하게 부정하죠. 부정이에요, 선생님. 자,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울기만 해요, 선생님. 우울이에요. 자, 꽃피는 봄날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뭘까요, 선생님? 신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타협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해당되는 게 뭘까요? 수용이니까 나는 지쳤어.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2번이 답이겠네요, 선생님. 나는 지쳤어. 라면서 체념한다. 이거는 뭐다? 수용이다. 자,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자, 34번 보겠습니다. 자, 34번은 우리가 기록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선생님,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 회의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사례하고 원래회의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 원래회의. 요양보호사들의 애로사항, 그다음 해외에 나가 있는 뭐 그런 일들 이런 걸 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거를 원래회의라고 해요. 자, 근데 보통 사례회의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사례회의는 뭐냐면 서비스란 단어가 나오면 보통 다 사례회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서비스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들어가면 안 되고 누구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이렇게 나오면 다 뭐예요, 선생님? 사례회의.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냐? 대상자가 들어간 서비스냐? 요양보호사를 위한 서비스냐에 따라서 선생님 사례회의. 요양보호사 애로사항이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준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35번으로 갈게요. 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 작성하는 거 나오네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는 1회 때 다시 한번 많이 자세히 다뤘어요. 자, 35번 보겠습니다. 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 작성하고 등록한 대상자가 임종 과정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라고 나왔어요. 자,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는 우리가 내가 사망할 때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리가 혈액조석 하지 마라. 항암제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뭐예요, 선생님? 사전연명 의료요양서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통증 완화 치료. 우리가 대상자에 해줄 수 있는 거는 통증 완화 치료라든가 영양분을 공급한다든가 단순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선생님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통증 완화, 물을 준다든가 영양을 조금 공급해 준다든가 단순한 산소를 공급한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이 세네 가지 요거기 나와 있는 요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요양서는 말기암 환자나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고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35번까지 문항을 마치고 다음 편에 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